박진우 씨,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제공한 안락함에 취해 그게 온전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한 남자의 오만과 한 여자의 서늘한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판교의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침 7시, 판교 테크노밸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며 눈이 부시게 쏟아집니다. 이곳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공간이죠. 드레스룸 거울 앞에는 이 집의 가장 박진우가 서 있습니다. 이태리 장인이 맞췄다는 수백만 원짜리 수트, 손목에서 번쩍이는 명품 시계,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최고급 향수 냄새. 42의 대기업 최연소 상무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꽤나 도취된 표정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가 이 완벽한 집과 어울린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네요. 하지만 거실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주방에는 목이 다 늘어난 회색 티셔츠에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여자 정서윤이 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죠. 30대 후반, 한때는 명문대 수석 졸업생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박상무의 집사람으로 불리는 여자입니다. 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주방 쪽을 힐끔거립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정 대신 경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보, 셔츠 다림질 상태가 왜 이래? 소매 끝에 주름 잡혔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런 사소한 게 사람 품격을 만드는 거라고. 서윤은 대꾸 없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익숙한 듯 무덤덤한 표정입니다. 진우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찹니다. 아침부터 음식물 냄새 좀 안 풍기면 안 돼? 나 출근하는 시간 피해서 버리라고 했지. 하여간 센스하고는. 서윤은 묵묵히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1층 로비 분리수거장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황급히 달려와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냥 두시지 제가 치우는데. 오늘따라 안색이 좀 안 좋으십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반장님. 경비원에게 건네는 서윤의 말투는 정중하고 따뜻합니다. 남편에게 듣던 하대와는 전혀 다른 대우죠. 사실 이 아파트의 경비원들과 청소 여사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직원들 떡값이며 휴게실 에어컨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챙겨주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죠. 하지만 정작 펜트하우스의 왕, 진우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진우가 식탁에 앉습니다.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가 차려져 있지만 분위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춥습니다. 진우는 고기를 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집니다. 서윤은 식사하던 손을 멈춥니다. 올 것이 왔다는 듯 그녀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진우는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듯 말을 이어갑니다. 서윤아, 우리 솔직해지자. 너랑 나 이제 레벨이 너무 달라졌어. 나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데 너는 뭐랄까? 그냥 멈춰 있잖아. 아니, 퇴보하고 있지. 레벨. 이요? 그래. 회사 파트너 변호사들이나 거래처 대표들 부부 동반 모임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쪽팔리는지 알아? 촌스러운 옷차림에 할 줄 아는 얘기라곤. 동네 마트 물가 얘기뿐인 너를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는 게 느껴진다고. 진우의 말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사실 그가 말하는 쪽팔림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세련되고 야망 넘치는 후배이자 내연녀 최지아 때문이었죠. 지아와 비교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는 그저 낡고 지루한 가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게. 지금 사는 이 집 보증금 빼서 나눠 갖자. 어차피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지만
내가 그동안 밥하고 빨래한 공은 쳐줘야지. 안 그래? 서윤이 서류를 집어듭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진우가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들은 가관입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화하고 모든 귀책 사유를 성격 차이로 몰아가는 뻔뻔함. 하지만 서윤은 화를 내거나 울며불며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저 나직하게 한마디를 던질 뿐입니다. 박진우 씨,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 진우가 코웃음을 칩니다. 후회? 내가 왜? 내 인생에 걸림돌 치우는 건데. 그리고 너 나가면 생활 막막할 테니까 당분간 생활비 100만 원씩은 보내줄게. 그 정도면 너 혼자 사는데 충분하잖아.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칩니다. 아마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겠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집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서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늘어난 티셔츠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쳐두고 안방 드레스룸으로 향합니다.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코트 뒤에 숨겨진 육중한 금고가 보입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나 보석 대신 수십 개의 USB와 계약서, 그리고 오래된 이지 폴더폰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서윤이 폴더폰에 전원을 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기다렸다는 듯 문자가 도착합니다. JS 인베스트먼트 법무팀장 정서윤 대표님, H프로젝트 3차 투자금 집행, 보류 및 기존 자금 회수 절차 승인 대기 중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남편의 폭언을 묵묵히 듣던 무기력한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아니 서늘하게 빛나는 사냥꾼의 눈빛. 서윤은 펜을 들어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에 거침없이 도장을 찍습니다. 꼭꼭.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가 번져나갑니다. 그녀가 폴더폰의 답장 버튼을 누릅니다. 전액 회수 진행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창밖으로 진우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불빛이 보입니다. 서윤은 그 불빛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생애 처음으로 짓는 가장 잔혹하고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그래, 박진우. 내가 누리던 그 완벽한 세상. 서윤의 혼잣말이 넓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낮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내 인생의 무료 체험 기간은 끝났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혼 서류에 찍는 도장이라고들 하죠.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반토막 나는 공포의 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억만 금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를 사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박진우 상무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도장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유일한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스위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럼 법원 앞 두 사람의 엇갈린 뒷모습부터 따라가 볼까요? 서울가정법원 앞.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진우와 서윤이 걸어 나옵니다. 숙려기간 면제 신청까지 마쳤으니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진우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홀가분해 보입니다. 곁눈질로 서윤을 보니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택시 승강장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 모습이 진우의 눈에는 한없이 처량해 보였나 봅니다. 굳이 다가가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합니다. 야, 정서윤. 너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위자료 조금 더 얹어줄 의향은 있는데. 됐어요.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나 정확히 해요.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은 보내줄게. 굶어 죽지는 말아야지, 안 그래? 진우가 킬킬대며 비웃는 순간 요란한 배기음과 함께 새빨간 포르쉐가 진우 앞에 멈춰 섭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지아가 화려한 미소를 날립니다. 자기야, 끝났어? 오늘 파티해야지. 지아 왔어? 그래, 이게 내 수준이지. 진우는 보란듯이 조수석에 올라타며 서윤에게 손을 흔듭니다.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사라지고 매연 속에 남겨진 서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박진우, 1단계 조치 시작하세요. 1시간 뒤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
진우와 지아는 팔짱을 끼고 매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아는 진우의 이혼 축하 선물이라며 신상 핸드백을 고릅니다. 가격표에는 8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네요. 자기야, 나 이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 예쁘네. 우리 지아한테 딱이야. 그걸로 해. 진우는 호기롭게 지갑을 엽니다. 가죽 냄새가 물씬 나는 지갑 안에는 온갖 종류의 VIP 카드들이 빼곡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검은색 카드, 일명 블랙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점원이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습니다. 진우는 의기양양하게 지아의 허리를 감싸고 귓속말을 속삭입니다. 오늘 저녁에 갈 호텔을 예약해뒀다느니 샴페인은 뭘 마시자느니 하는 난뜨거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B-삐빅. 점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다시 카드를 긁어보고 IC 칩을 닦아서 꽂아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거래 정지 카드로 나오는데요. 네? 무슨 소리예요? 그거 한도 무제한 법인카드인데. 기계 고장 아니에요? 아니요, 단말기는 정상입니다. 도난 분실 혹은 정지된 카드라는 코드가 뜨네요.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하죠. 지아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진우는 얼굴이 벌개져서 지갑에 있던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아, 그럼 이걸로 해봐요. 이게 마그네틱이 손상됐나 보네. B-삐빅. 손님, 이 카드도 안 되는데요? 한도 초과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번 달에 쓴 게 얼마 없는데 무슨 한도 초과야.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지갑을 탈탈 텁니다. 골드 카드, 플래티넘 카드. 무려 4장을 연달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건 점원의 난처한 목소리와 기계의 비웃음 소리뿐입니다. 저기, 카드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점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사 VIP 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상담원의 친절하고도 잔인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네, 박진우 고객님. 확인해보니 소지하신 카드는 모두 가족 회원 카드로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가족 회원이라니? 내 명의로 발급받은 건데. 네, 명의는 고객님이지만 결제 계좌와 한도 설정 권한은 본 회원이신 정서윤님께 있습니다. 조금 전 본 회원님께서 모든 가족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순간 멍해진 진우의 귀에 지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힙니다. 자기야, 오빠 카드 전부 언니 명이었어? 백화점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 안. 분위기는 아까와 정반대입니다. 진우는 연신 착오가 있는 거야. 내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와이프한테 맡겨둔 건데 이 여자가 앙심을 품고 장난질을 치내라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대기업 상무라면서 경제권이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 카드까지 마누라한테 타서 쓰는 거였어? 지아의 눈길이 진우의 지갑에 머뭅니다. 빵빵해 보이던 그 지갑이 이제는 텅 빈 껍데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빠, 기분도 잡쳤는데 그냥 우리 아지트로 가자. 가서 좀 쉬고 싶어. 그래. 그러자. 오피스텔 가서 와인이나 한잔하지 뭐. 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차를 돌립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진우가 야근을 핑계로 외박할 때마다 지아와 밀회를 즐기던 그들의 은밀한 아지트입니다. 진우는 이곳만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계약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두 사람. 진우가 익숙하게 도어락 번호를 누릅니다. B-삐리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우가 당황하며 다시 번호를 누릅니다. 왜 이러지? 배터리가 다 됐나? 문 좀 열어봐요. 안에 누구 없어요? 그때 지아가 진우의 팔을 툭 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관문 한가운데 붙어있는 A사 용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빠, 저거 뭐야?
진우의 시선이 종이를 향합니다. 법무법인 로고가 박힌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선명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인 임차인 박진우 귀하. 발신인 임대인 정서윤 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임대인이 정서윤? 진우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임대인이 전처인 서윤이라니요. 그제야 진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보, 당신 바쁘니까 오피스텔 계약은 내가 가서 할게요. 당신 명의로 할 거니까 걱정 마요. 라며 서류를 챙겨가던 서윤의 모습이 그때는 그저 내조 잘하는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우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서윤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진우가 발을 딛고 선 모든 땅, 그가 숨쉬는 공간조차 사실은 서윤이 허락한 전세였던 겁니다. 지아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봐, 진짜 가지가지 한다. 오빠, 여기 오빠 집 아니었어? 월세 살이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아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지아는 대답도 없이 핸드백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지아의 눈빛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손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복도. 센서등마저 꺼져버려 캄캄한 어둠 속에 진우가 서 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먹으로 문을 쾅 내려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철문의 진동과 손의 통증뿐입니다. 그리고 문득 아침에 서윤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박진우 씨,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 진우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은 답답한 모래성이 아니라 비바람을 막아주던 거대한 성벽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윤의 진짜 공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힐 때? 아니요. 내가 딛고 있던 땅이 사실은 내 땅이 아니었음을 낭떠러지 바로 앞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일 겁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박진우 상무. 그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그 처절한 붕괴의 현장을 목격하러 가보시죠. 천둥 번개가 치는 밤. 진우는 비를 쫄딱 맞으며 판교 펜트하우스로 달려갑니다.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카드마저 정지된 상황. 그가 기댈 곳은 오직 내 집뿐이었습니다. 비록 아내를 내쫓으려던 집이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펜트하우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거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진우가 소리를 지르며 직원들을 막아서려는데 안방에서 서윤이 걸어 나옵니다. 늘어난 티셔츠는 온데간데 없고 깔끔한 블랙 정장을 입은 그녀.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왔어요? 짐 싸는 거 도와줄 필요는 없는데. 야, 정서윤. 너 미쳤어? 왜 멀쩡한 집을 비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서윤은 젖은 생쥐꼴을 한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 건조한 눈빛입니다. 그녀가 서류 한 장을 진우의 가슴팍에 탁 하고 붙입니다. 이 집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준다고 나가라네요. 아 참. 집주인이 나인 건 알죠? 어머. 뭐라고? 이 집 보증금 20억. 당신 연봉으로 모으려면 10년은 걸리잖아요. 그거 다 내 결혼 전 자금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월세 안 내고 얹혀 산 동거인이었고. 진우의 눈이 흔들립니다. 분명 결혼할 때 공동명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서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일단 제 명의로 해둘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겼던 그 안일함이 지금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 짐은 이미 다 뺐어요. 당신 짐은 저기 박스 2개에 담아놨으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서윤이 가리킨 곳에는 라면 박스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명품 수트와 시계, 골프채는 온데간데 없고 낡은 속옷과 잡동사니만 처박혀 있네요. 네.
내 옷들은? 시계는 어디 갔어? 아, 그거요? 결혼 예물로 해준 거니까 내가 회수했어요. 법적으로 증여 취소 가능하거든요. 이혼 귀책 사유가 당신한테 있으니까. 진우는 말문이 막힙니다. 법 좀 안다는 그였지만 서윤의 치밀한 준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서윤은 멍하니 서 있는 진우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갈 곳 잃은 진우는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꽤 제재한 몰골이지만 회사에서만큼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다가 진우를 보자마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김대리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아, 저기 상무님, 대표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대표이사실로 들어선 진우. 대표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 던집니다. 박상무, 자네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JS 인베스트에서 투자금 전액 회수 통보가 왔어. 당장 내일까지 100억을 갚으라는데 이게 말이 돼? 네. JS 인베스트요? 거기가 우리 H 프로젝트 돈줄이잖아요. 갑자기 왜? 그걸 내가 자네한테 묻고 있잖아. 프로젝트 책임자가 자네 아니야? 투자사 대표가 자네랑 면담하고 싶다니까 당장 튀어가서 무릎을 꿇든 바짓가랑이를 잡든 해결하고 와. 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H 프로젝트는 그의 승진이 걸린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줄을 쥐고 있는 큰 손 JS 인베스트. 도대체 왜 갑자기 등을 돌린 걸까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진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아입니다. 지아야, 너 어디야? 나 지금 큰일 났어. 회사 잘리게 생겼다고.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오빠, 나 사직서 냈어. 뭐? 사직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경쟁사인 K그룹으로 스카우트 됐거든. 아, 그리고 가는 길에 선물 하나 남겨뒀어. 오빠가 그동안 법인카드로 나한테 사준 명품백, 호텔비. 그거 횡령 내역 싹 다 정리해서 감사팀에 메일로 보냈어.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을 뻔한 걸 간신히 책상을 짚고 버팁니다. 지아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 아니었어? 사랑? 오빠 정신 차려.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빈털터리 신용불량자랑 사랑할 여자가 어디 있니? 끊을게. 질척거리지 마.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깁니다. 사랑도 집도 직장도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동아줄 투자사 대표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비를 뚫고 강남 테헤랄로의 고층 빌딩 JS 인베스트먼트에 도착한 진우. 젖은 옷에 냄새까지 나는 그를 비서가 묘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박진우 상무님 오셨습니까?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립니다. 넓은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회장 의자. 대표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투자 회수는 저희 회사에 너무 큰 타격입니다. 제발.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읍소합니다. 그때 의자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끼잉 마이너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본 순간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합니다. 어서와 박상무. 아니, 박진우 씨.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뿔테 안경, 그리고 딱 떨어지는 최고급 수트. 그곳에는 진우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내, 아니 전처 정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 명패에는 대표이사 정서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가 왜? 놀랐어? 하긴 당신은 내 등골 빼먹느라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지. 서윤이 책상 위 서류를 톡톡 두드립니다. 진우가 진행하던 H 프로젝트의 투자 계약서입니다. 이 투자금 100억. 그거 내 돈이야.
정확히는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굴린 펀드 자금이지. 당신 승진시켜주려고 내가 몰래 밀어준 건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박진우 씨, 세상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당신이 펜트하우스에서 폼 잡고 있을 때 나는 이 바닥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고 있었거든.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진우를 덮칩니다. 진우는 뒷걸음질 칩니다. 자신이 알던 그 순종적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냉혹한 자본가일 뿐입니다. 자, 이제 선택해.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갈래?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을래? 아, 둘 다 해당되려나? 서윤의 입가에 맺힌 서늘한 미소가 진우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지 사장이라는 말 아시죠? 겉으로는 사장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전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바지 사장은 누굴까요? 바로 자신이 진짜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만한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JS 인베스트먼트 대표실.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서윤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그 앞바닥에는 진우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수준 안 맞는다며 호통치던 대기업 상무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넥타이는 비뚤어진 채 그는 서윤의 바짓단이라도 잡을 기세입니다. 여보. 아니 서윤아. 대표님. 내가 진짜 몰랐어. 내가 이렇게 큰 손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10년 산정이 있잖아.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서윤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공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윤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벌레 보듯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 정을 뗀 게 누구더라? 그리고 정정해 줄게. 우린 10년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널 10년 동안 키운 거야. 박진우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을 진우 앞으로 밀어 던집니다. 파일이 열리며 사진과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그 여자 최지아한테 쓴 법인카드 내역. 호텔 스위트룸, 명품 가방, 심지어 강남 오피스텔 월세까지. 회사 투자금을 쌈짓돈처럼 썼더구나. 횡령 금액만 5억이 넘어. 이거면 너 콩밥 꽤나 오래 먹어야 할 텐데. 진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아니야. 이건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된 거야. 내가 갚을게. 퇴직금 받아서 갚으면 되잖아. 퇴직금? 횡령으로 해고된 임원한테 퇴직금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미 회사 감사팀에 이 자료 내가 다 넘겼어. 대주주 권한으로. 진우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기회를 줬을 때 잡았어야지. 내가 누리던 그 모든 영광, 내 전성기.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였으니까. 다음 날 오전 H건설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 겸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주주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합니다. 그 한가운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진우가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섭니다. 그녀의 뒤로 변호사들과 수행원들이 따릅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주주들이 일제히 조용해집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대 주주인 JS 인베스트 대표 정서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박진우 상무의 해임과 동시에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장내가 술렁입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H 프로젝트, 그거 다 제가 밤새워가며 만든 성과입니다. 마지막 발악. 진우는 주주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사적인 감정으로 유능한 임원을 내치지 말아 달라고요.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크린을 띄웁니다. 화면에는 진우의 업무 실적과 그 뒤에 숨겨진 자금 흐름도가 나타납니다. 박진우 상무.
당신이 성공시켰다고 자부하는 그 프로젝트들. 초기 자금, 리스크 관리, 로비. 그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자본이 없었으면 시도조차 못했을 일들이에요. 당신은 그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대리인이었을 뿐입니다. 서윤의 말은 팩트 그 자체였습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쩐지 실적에 비해서 뒤가 구리다 했어. 회사 돈으로 첩질을 해? 저런 사람은 당장 잘라야지. 탕. 의사봉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만장일치로 박진우 상무의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보안팀 끌어내세요. 양쪽 팔이 보안 요원에게 잡힌 채 끌려 나오는 진우.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직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구경합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비웃는 시선들. 진우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가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직했다던 내연녀 지아입니다. 그녀는 경쟁사 임원들과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박 상무님 아니신가? 아, 이제 상무 아니지? 지아야. 오빠, 꼴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랬어. 능력도 없는 게 와이프 돈 믿고 설쳤으면 와이프한테라도 잘했어야지. 지아는 진우의 발치에 침을 뱉듯 시선을 던지고는 동료들과 웃으며 사라집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의 조롱. 진우의 멘탈은 완전히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윤이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선물.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 내 돈으로 산 내 명품들, 차, 골프 회원권. 그리고 내 10년의 세월값. 이런 한 푼 안 빼고 다 청구했어.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니? 아, 카드 정지돼서 없겠구나. 서윤은 미련 없이 뒤돌아섭니다. 회전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로비 그늘에 남겨진 진우는 어둠 속에 파묻힙니다. 완벽한 명함의 대비입니다. 며칠 후 늦은 밤, 강남의 한 편의점 앞.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진우가 깡소주를 들이키고 있습니다. 안주는 말라비틀어진 오징어 다리 하나.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와인 파티는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피합니다. 진우의 시선이 멍하니 편의점 유리창 너머 TV 화면에 꽂힙니다. 경제 뉴스 채널입니다. 네, 이번 분기 스타트업 투자 업계의 신화 JS 인베스트먼트 정서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낸 비결이 뭔가요? 화면 속 서윤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우아한 말투. 진우와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입니다. 간단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손절이거든요. 가망 없는 부실 자산, 썩은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력. 그게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썩은 가지. 진우는 들고 있던 소주잔을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마이너스하고 잔이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그제야 진우는 깨닫습니다. 서윤이 말한 그 썩은 가지, 부실 자산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쳐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썩어가는 자신을 쳐내고 비상한 것입니다. TV 속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고 유리창에 비친 진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후회해도 땅을 쳐도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아주 멀리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곳으로요. 계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계절을 맞이하는 온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꽃이 피는 찬란한 봄이겠지만 옷깃을 여미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혹독한 겨울이겠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은 남자,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은 여자. 1년이라는 시간은 두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다른 계절로 데려다 놓았을까요? 밤 12시 강남의 유흥가 뒷골목. 1년 전만 해도 이곳의 VIP 룸에서 양주를 따르던 박진우는 이제 거리의 찬 바람을 맞으며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그의 직업은 대리운전 기사. 지방 중소기업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던
못하고 쫓겨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아, 기사 양반. 운전 좀 살살 합시다. 예. 차 멀미 나잖아. 뒷좌석에 탄 취객이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찹니다. 1년 전에 진우였다면 당장 차를 세우고 멱살을 잡았겠지만 지금의 그는 고개만 숙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방지턱이 있어서 주의하겠습니다. 운전도 못하면서 무슨 대리를 한다고. 차가 벤츠라고 쫄았어? 쯧쯧. 취객의 비아냥거림이 진우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과거 자신이 기사들에게, 식당 종업원들에게, 그리고 아내 서윤에게 밥 먹듯이 했던 그 말투, 그 눈빛. 자신이 뱉었던 독화살들이 돌고 돌아 자신의 심장에 박히는 기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님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던지듯 건넵니다. 잔돈은 됐고 가서 컵라면이나 사드슈.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습니다. 자존심은 사치라는 걸 깨달은 지 오래입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편의점 샌드위치를 씹으며 진우는 생각합니다. 따뜻한 밥상, 다려진 셔츠,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서윤의 미소.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과분한 축복이었음을요. 같은 시각 광화문의 대형 서점 이벤트홀. 이곳은 봄처럼 따뜻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무대 중앙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공한 투자자로 변신한 정서윤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에세이 나를 위한 투자 출간 기념 북 콘서트 현장입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2030 여성들과 경력 단절 주부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봅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게 웃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었냐고요. 두렵지 않았냐고요. 청중들이 숨을 죽입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떼어내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무서웠죠. 하지만 껍데기를 깨고 나와보니 알겠더군요. 그 타이틀이 저를 보호한 게 아니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윤의 단단한 목소리에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타인의 지갑이나 지위에 기대지 마세요. 내 이름 석자로 통장을 만들고 내 결정으로 하루를 채워가세요. 그게 진짜 내 인생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꽃다발 속에 파묻혀 환하게 웃는 서윤의 얼굴.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봄의 주인입니다. 북 콘서트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행사 뒤풀이를 마친 서윤이 수행비서를 먼저 보내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호출을 받고 달려온 대리기사 진우. 그는 배정된 차량을 보고 멈칫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타고 싶어 했던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운전석에 오릅니다. 반포동으로 가주세요. 뒷좌석에서 들려온 차분한 목소리. 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백미러로 훔쳐본 승객의 얼굴. 1년 만에 보는 얼굴 서윤입니다. 진우는 황급히 모자를 더 깊게 눌렀습니다. 마스크를 턱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손이 덜덜 떨려 핸들을 잡기조차 힘듭니다. 알아보면 어떡하지? 뭐라고 해야 하지? 잘못했다고 빌까? 아니, 그냥 모른 척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느라 무심합니다. 차가 강변북로를 달리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진우에게는 이 30분이 30년처럼 느껴집니다. 백미러 속 서윤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또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지만 이제는 억만광년 떨어진 타인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어느새 차는 반포동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서윤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도망치듯 차에서 내리려 합니다. 그때 서윤이 지갑을 엽니다. 잠시만요, 기사님. 진우가 얼어붙습니다. 서윤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넵니다. 운전이 참 편안하네요. 잔돈은 괜찮습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드세요.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두 손으로 돈을 받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잠시 진우의 낡은 운동화와 거친 손등에 머뭅니다.
혹시 그녀는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하지만 서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설 뿐입니다.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 그건 분노도 원망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인에게 건네는 예의 바른 무관심이었습니다. 진우에게는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픈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해줬으면 화라도 내줬으면. 하지만 그는 이제 서윤의 인생에 티끌만큼의 감정도 남기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우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아파트 로비의 불빛 속으로 그녀가 사라집니다. 손에 쥐어진 5만 원짜리 지폐가 뜨겁게 느껴집니다. 진우의 눈에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투둑 떨어져 손등을 적십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휑한 거리의 진우를 감싸고 저 멀리 서윤이 걸어가는 길 위로는 가로등 불빛이 따스하게 쏟아집니다. 복수는 칼을 들어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보란듯이 잘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진우는 영원히 과거의 겨울 속에 갇혀 후회할 것이고 서윤은 스스로 만든 봄 안에서 만개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날 때 비로소 당신의 전성기는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했던 삶의 끝은 비극이었지만 독립한 삶의 끝은 희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스토리 60이었습니다.